다음은 2023년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 피해자로 불리는 메이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유일한 증거는 녹취 파일인데 이는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입니다. 국립수사연구원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메이플은 녹취 원본이 들어있는 핸드폰을 팔았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은 전문가들의 음성 분석이 필요한 CD 등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서 방송된 고소인의 녹취 파일은 미국의 공신력 있는 음성 분석 회사에서 1차 분석 결과 편집 또는 음성 조작을 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고소인의 녹취 파일이 실제 상황인지 의심스럽다고 했으며 정밀 감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편집 조작 가능성이 높은 영상과 녹취를 가지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자막을 덧붙여 넷플릭스와 각종 미디어들을 통해 무자비하게 방송했기에 진행 중인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소자 메이플은 한거 불능 상태에서 2018년에서 2021년 17차례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플은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남자친구도 만나기도 했으며 일본, 홍콩, 한국을 오가며 모델 활동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메이플이 법정에 제출한 일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즈음에 쓴 일기입니다. 자, 메이플의 일기입니다. 선생님을 늘 같이 살고 서로 애인처럼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랑의 뜻을 이룰 수 있나요? 단지 전도하러 다니며 교회 운영하고 주의 말을 하는 것이 이룬 겁니까? 그 따뜻하고 오묘하고 설레고 기쁜 마음을 어떻게 느끼죠? 만물 계시든 말씀이든 근데 그걸로 설레나요? 자, 이성 사랑도 애인 사랑도 없으니 공고할 뿐이다. 뽀뽀나 껴안지도 못하고 저만 상상하는 것 같고 오늘은 잘생긴 의사랑 놀고 K랑 화상으로 뽀뽀하고 저 정말 컨트롤이 안 돼요. 베스트 프렌드가 정말 필요한데 저도 K에 대한 동성 감정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K는 아직 저를 좋아하지만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님 마음 안 상하고 기뻐하십니까? 예, 한거 불능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한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랑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이성 사랑과 육적 사랑을 정명석 총재에게 받지 못해 서운한 감정을 그러니까 JMS에서 그러니까 육적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서운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기에서 보면 게다가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애까지 애정이 생겼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메이플의 일기에서 본 바와 같이 한거 불능 상태는 고사하고 예? 월명동 그 CCTV 많은 CCTV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보는 그 모습을 보면 얼굴은 모자이크 이렇게 가려가지고 안 보이지만 그 모습을 보면 까만 옷, 검정 옷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JMS에서 가장 싫어하는 옷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은 거의 안 입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에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자기 주관대로 항상 다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말씀 중에 저도 들은 말씀입니다. 육적인 사랑은 한순간의 감정적인 감정에 불과하지만 영적인 사랑은 영원한 식지 않는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정 총재가 직접 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메이플을 같은 육적인 사랑을 갈구하는 자가 있었기에 나온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이플이 이번 넷플릭스 내가 신이다에 주연으로 열연하면서 30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받았다면 그것은 지옥행 급행열차의 티켓값이 될 것입니다. 자, 메이플을 정 총재 곁에 있게 만든 정조은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조은 본명 김지선은 1979년생으로 올해 44세입니다. 17세부터 주일 예배 때마다 정 총재를 쫓아다니는 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데 집안 사정 때문이었는지 대학을 안 가고 증권사에 취직했습니다. 제 뇌피셜이 아니라 정조은이 자기가 자기 간증할 때 한 말입니다. 거기에서 계속 일을 했으면 한 달에 몇백 정도는 벌었을 것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려던 계획을 접고 정 총재를 돕고자 머물게 됩니다. 이건 제 뇌피셜인데 고수익의 증권사 일을 버리고 정 총재에게 갔었기에 증권사에서 받은 것보다 더 풍부하게 돈을 쓸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면 원인을 짐작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간증할 때 돈 얘기를 분명히 꺼냈습니다. 예, 돈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어, 부족하지 않게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옷도 그렇고. 예. 자, 타자도 그 초기에는 이 정조원이 큰 일을 한 게 아니라 타자를 쳐주고 이제 작은 일들 수발 도와주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제 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예배 촬영과 연출도 이제 도와주고 정총재가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수려하고 춤과 노래도 잘하고 발음도 명확하고 언변도 있고 게다가 말귀를 잘 알아듣고 정총재의 심정을 잘 받쳐주니 JMS에서 부동의 2인자로서 엄청난 존경과 명성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명성과 신임 때문에 생일 때마다 전국에서 축하금이 올라오고 개인 면담료와 거액의 행사 후원금 등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종훈은 까르띠에, 돌체앤가바나, 디올, 미우미우, 버버리 등 수백만 원, 수천만 원대의 명품 옷, 시계, 가방 등을 착용해 왔습니다. 정종훈은 내 사치와 화려함은 아주 넘사벽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철저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이 철저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열렬한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라 저는 믿었었습니다. 예. 또 그녀는 지금 성남 분당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요. 그리고 동생의 명의로 수십억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지난 문 정부 때 부동산 문제가 대두될 때 정총재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깨어나 있었기에 문 정부의 잘못보다는 언론사와 결탁된 부동산 업자들의 프레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총재의 말씀의 방향과 내용을 가장 좌지우지시킨 것이 정조원의 생각과 말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분당 지역의 부동산 쫄부들이 윤석열을 훨씬 많이 지지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정조훈은 윤석열, 김건희를 지지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정명석 총재에게 영향을 미쳤고 대선 직전 새벽 말씀에 공산주의자는 안 된다는 말씀이 언뜻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누구를 찍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지만 적잖은 JMS 회원들이 윤석열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 정 총재가 구속 수사를 받자, 그러나 정 총재가 이렇게 구속 수사를 이제 받게 되었죠. 받게 되자 정 총재가 더 이상 자기 자신, 그러니까 정조훈 자기를 돋보이게 해주고 부와 명예를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없겠다 싶자 배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변치 않을 것이라 믿었기에 정 총재는 그녀를 성령이 쓰시는 성령님의 분체로 추앙하고 복직된 하와라고 추앙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인물도 입장이 달라지면 배신하고 모르는 체 하는 예가 성경 속에서도 있죠.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인물로, 세례를 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목격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예, 그러나 그가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을 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죠. 이제 옥에 갇혀 있으면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헷갈린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누가복음 7장 이런데 보면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세례 요한 외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 중에 배신한 자는 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